안녕하세요. 나경수 교수입니다. 일반학 보기기 오늘은 5장 기체의 화학량론 예제풀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화학량론은요, 여러분들 일반학 3장에서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3장 영상을 통해서 다시 복습을 하고 시작하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자, 화학량론 풀이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죠? 균형을 잡고 몰로 풀기라는 이름으로 제가 여러 번 강조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는 화학 현상에 대한 설명을요, 화학 반응식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화학 반응식은 균형이 맞추어져 있어야 되죠. 그게 1단계이고요. 그리고 여러 단위의 양으로 주어져 있는 물질의 양을 몰로 바꿔주고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자, 기체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체를 다루는 과정에서는 딱 하나만 더 적용하면 됩니다. 기체의 양을 다룰 때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이상기체 방정식 PV는 nRT라는 식이 있었죠. 이 식을 통해서 n은 RT분의 PV라는 식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체의 몰수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개념만 적용하면요, 여러분들이 3장에서 학습했었던 화학량론을 그대로 활용하면 기체에 대한 여러 가지 화학량론 풀이도 전부 다 소화가 가능합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아주 쉬운 문제부터 한번 워밍업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문제와 굉장히 유사한 문제인데요. STP 조건에서 N2 기체의 부피는 1.85L이다. N2 기체 몰수를 계산해라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몰수라는 말은 이제 몰의 단위로 여러분들이 기체의 양을 얻어내라는 뜻이겠죠. 자,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STP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0도씨 1기압이고요. 이때 우리는 이상기체 1몰의 몰 부피를 알고 있습니다. 1몰의 몰 부피는 22.414 리터 퍼 몰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문제에 주어져 있는 N2 기체의 부피는 1.85리터입니다. 자, 1.85리터를 여러분들이 뭘로 나누면 돼요? 22.414 리터 퍼 몰로 나누면요, 0.0 죄송합니다. 0.825 리터 정도가 나옵니다. 대략 과학적 표기법으로 표현하면 8.25리터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 정도가 나오네요. 리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몰입니다. 단위가 리터 없어졌으니까. 자, 이러한 단위로 여러분들이 1.85리터의 기체를 몰수로 바꿀 수가 있었죠. 자, 두 번째 방식은 어떻게 푸는데요? 두 번째 방식은 우리가 이제 0도씨 1기압이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PV는 nRT에다가 대입해서 풀면 되죠. 다시 말하면 n은 RT분의 PV가 되고, 이때 주어져 있는 조건들 다 대입하면 돼요. R은 0.08206 리터 ATM per 켈빈 몰이고요. 곱하기 T는 뭐죠? 0도씨니까 273.15 켈빈이고, 이것 분의 P는 뭐예요? 1atm입니다. STP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부피는 1.85리터입니다. 됐죠? 단위 한번 약분해 볼까요? 리터 ATM 없어지고 켈빈 퍼 몰이었는데 이제 분모로 올라가서 단위가 몰로 바뀌죠. 값은 역시 8.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이 되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예요. 자, 난이도를 좀 더 올려볼게요.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는 워밍업입니다. 자, 이번에 본격적으로 화학량론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문제를 한번 먼저 봅시다. 자, 25도씨 1.75 ATM에서 2.90리터의 메테인 기체가 32도씨 1.35 ATM에서 35리터의 산소 기체와 혼합하여 연소 반응이 일어났대요. 그때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를 생성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압력이 2.60 atm이고 온도가 130도씨에서 생성된 CO2의 부피는 얼마인가? 자, 질문 이해됐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전략을 먼저 여러분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 뭐예요? 균형 맞춘 화학 반응식 적을 수 있어야 되죠? 그쵸? 2단계 뭐예요? 양을 전부 다 뭘로 바꿔요? 뭘로 바꿉니다. 3단계 뭐예요? 반응식 보면서 필요하면 한계 반응물도 따져보고 과잉 반응물도 따져보고 됐죠? 4단계 뭐예요? 문제가 요구하는 값 알아내서 얘를 뭐 환산하거나 변환하면 되겠죠. 됐죠?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겁니다. 자, 일단 균형 반응식부터 먼저 완벽하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반응식을 여러분들 못 쓰면요, 화학은 시작조차 못합니다. 자, 그만큼 화학 반응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메테인 기체가 있고 CH4죠. 가스라고 되어 있고요.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가 반응합니다. O2 가스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뭐예요? 이산화탄소 기체와 함께 이제 수증기, 물을 가스 상태로 얻어냈다는 소리죠. 자, 이 반응식을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양쪽에 물질의 양이 보존되게끔 계수 맞추는 거 기억나시죠? 바로 답을 가지고 갈게요. 너무나도 쉬운 산수입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개념에 해당하는 산수인데 이걸 실수를 해버리면요, 여러분들 그 다음 문제는 다 틀립니다. 그 다음 풀이 과정에서 계속 틀리게 돼요. 따라서 여기에 화학 반응식 적어놓는 거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만큼 실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수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반응식에서 이제 관심 대상 물질들에 대한 정보를 표로 정리해 봅시다. 지금 현재 메테인이 압력이 뭐예요? 1.75 atm이고요. 그때 산소는 1.35 atm이었네요.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지금 2.60 atm에서 생성됐대요. 그럼 2.60 atm입니다. 근데 수증기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요구하는 건 이산화탄소의 부피입니다. 따라서 수증기는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부피 한번 봅시다. 부피는 메테인이 2.90L였어요. 산소는 얼마요? 35.0L. 그때 이산화탄소가 몇 리터가 생겼느냐? 자, 이게 바로 질문에서 요구하는 대상입니다. 알아내라는 값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온도 한번 봅시다. 온도는 메테인이 25도씨였어요. 바로 켈빈 단위로 적을게요. 298.15 켈빈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는 32도씨였죠? 그러면 305.15 켈빈입니다. 자, 그리고 CO2는 130도에서 생성됐네요. 그러면 403.15 켈빈입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자, 화학 반응식이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 기체를 다루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 다른 그 기체 외의 화학 양론 문제 풀 때는요, 우리가 압력, 부피, 온도를 고려하지 않고 기체에 주어져 있는 문제에 주어져 있는 물질의 양, 예를 들어서 질량이나 또는 농도를 가지고 우리가 몰수를 얻어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체의 몰수를 얻어낼 때는 여러분들 N은 RT분의 PV는 NRT에서 변환된 식이죠. 이 값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P, V, T가 다 주어져 있죠. 자, 이 값을 가지고 N 값이 나옵니다. N은 RT분의 PV, 바로 이 식을 가지고 풀어내면 돼요. 여러분들 꼭 해보세요. 계산 이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RT분의 PV를 계산해보면 이 안에 여러분들 P, V, T, 그 다음에 기체 상수까지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그러면 0.208몰 정도가 나옵니다. 자, 산소도 역시 풀어보면요, 조금 좁으니까 밑에 적어서 N은 대략 1.89몰 정도가 나오네요. 자, 위에 얻어진 정보로부터 이제 우리는 기체의 양을 몰수로 얻어냈고 이제 계산식까지 다 적어서 풀어냈죠. 자, 그런데 몰 단위로 여러분들이 물질의 양을 제대로 얻어내면 이미 화학 양론 풀이는요, 절반 이상 온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반응식을 계속 확인하면서 반응물들의 반응비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자, 메테인이 지금 현재 반응식에서 보면 메테인 한 분자당 산소 두 분자가 반응해요. 1대2로, 다시 말하면 1몰 대 2몰의 비율로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메테인의 양은 0.208몰이 메테인이고요. 1.89몰이 O2입니다. 따라서 딱 봐도 메테인이 한계 반응물이에요. 메테인이 0.208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도 0.416몰이 나오는데 이만큼의 산소만 있으면 메테인은 전부 다 태울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산소는 이미 1.89몰, 다시 말하면 필요한 0.416보다 더 많은 양이기 때문에 O2가 바로 과잉 반응물이고 메테인이 바로 한계 반응물입니다. 자, 이해하시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해석한 거고, 이제 나가서 우리가 이제 얻어내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문제에서 뭘 얻어내래요? CO2의 부피를 얻어내래요. 이 V 값을 얻어냅니다. 자, PV는 nRT에서 V는 P분의 nRT입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서 이 n을 몰라요. 우리가 n이 무엇일까? 어떻게 구하될까요? n은 자, 반응식을 들여다보면 메테인이 0.208몰이 반응해요. 메테인은 한계 반응물이기 때문에 메테인 208몰은 전부 다 반응할 겁니다. 그리고 메테인 208몰만큼이 반응하면, 자, 반응식을 다시 들여다보세요. 메테인 1몰당 CO2 얼마 생기죠? 1몰 생깁니다. 1대1로 반응이 일어나면서 1대1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CO2도 0.208몰만큼이 생성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0.208몰 곱하기 R은 0.08206 리터 ATM per 켈빈 몰이고요. 온도는 어떻게 되나요? 조심하셔야 돼요. 각각의 기체에 대한 그 처해져 있는 온도가 다릅니다. 403.15 켈빈 가져와야 되죠. 403.15 켈빈 가져오고 압력은 2.60 atm 가져야 합니다. 됐죠? 2.60 atm 가져오면 불필요한 거 지워봅시다. 몰, 켈빈, atm. 그러면 리터 단위만 남습니다. 계산해보면 대략 2.65 리터가 나옵니다. 됐죠? 다 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체의 화학양론 풀이를 풀어보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화학양론 풀이하고 다른 점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기체의 양을 우리가 얻어낸다. 기체의 양에 대한 정보를 얻어낸다라는 거, 그 부분만 다를 뿐 일반적인 화학양론 풀이하고 절차가 똑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절차를 한번 볼게요. 기체 화학양론 풀이 과정은 첫 번째, 1단계에서 뭘 해야 되나요?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저랑 같이 정리해봅시다. 화학 반응식입니다. 맞죠? 화학 반응식을 만들 때 여러분들 균형, 계수 조심해야 됩니다. 균형이 맞아져 있어야 돼요. 이걸 만들기가 굉장히 중요한 1단계에 해야 될 일입니다. 2단계에는 뭘 해요? 물질의 양을 어떻게 해요? 몰로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균형 잡고 몰로 풀기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이 몰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기체의 경우에는 뭘 이용하면 돼요? PV는 nRT를 이용한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기체에 스페셜라이즈 되어 있는, 특화되어 있는 접근법이죠.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뭐예요? 반응물들 사이에 양 비교.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 2단계에서 얻어냈던 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교해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얻어낼 정보. 필요하다면 한계 반응물과 과잉 반응물을 구분해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4단계는 뭐예요? 생성물.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만약에 생성물의 양이라면 생성물의 양이 궁금한 대상이라면 뭐예요? 1단계의 반응식과 그 다음에 3단계에서 나온 한계 반응물을 고려해서 어떻게 해요? 이 두 개를 합산하면 생성물의
양이 얻어집니다. 어떤 단위로? 몰로 얻어지겠죠. 그러면 5단계는 뭐겠어요? 이 몰을 어떻게 해요? 몰 개념의 단위를 통해서 정리되어 있는 생성물 양을 어떻게 해요? 뭐 그램이나 부피나 이런 단위로 환산합니다. 변환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용하면 되죠? 기체의 경우에는 PV는 nRT를 여기에서 활용하면 되는 거죠. 기체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배웠었던 화학량론에서 뭐 분자량을 적용한다거나 해서 풀어내면 됩니다. 자, 간단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화학량론을 풀어보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에어백 문제예요. 자, 자동차 에어백은 이제 외부에서 충돌이 가해질 경우에 찰나의 순간에, 굉장히 눈 깜짝할 순간에 풍선이 부풀어서 사람을 보호하는 시스템이죠. 자, 운전석에 있는 지금 에어백 같은 경우는요, 소듐 아자이드라고 하는 분자식은 NaN3입니다. 이 NaN3가 이제 그 자동차가 충돌하는 순간에 그 소듐 아자이드가 폭발적으로 반응을 일으켜서 분해되면서 소듐 금속 Na 솔리드죠. 질소 기체를 만들어냅니다. N2 가스를 만들어내는데 이 N2 기체가 에어백, 다시 말하면 풍선을 채우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채워서 사람에게 충격을 이제 전달되는 걸 막아주는 게 에어백의 역할입니다. 사실은요, 사실 에어백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고 질소가 채워지는 거니까 더 정확하게는 질소백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겠네요. 자, 어쨌든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소듐 아자이드가 지금 현재 64g이 있다고 합니다. 얘가 분해돼서 80도씨의 833mm HG에서 생성된 에어백에 채워진 N2 기체 부피가 얼마인가 라는 걸 풀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역시 뭐부터요? 1단계 반응식. 여러분들은 이렇게 화학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글로부터 화학 반응식을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NaN3입니다. 고체이니까 여러분들 상이 표시되어 있죠. 네, 그러면 가급적이면 화학 반응식의 상도 같이 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듐이 만들어집니다. 솔리드죠. 그 다음에 N2 기체가 만들어져요. 자, 이 반응식을 개수를 맞춰보면 앞에 2, 3이 붙으면 되네요. 됐죠?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는 정보는 소듐 아자이드가 64.0g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반응식 다 구해놨으니까 물질의 양을 뭘로 바꿔요? 몰로 바꿉니다. 자, 64.0g 나누기 분자량이 65.02g/몰이네요. 됐죠? 그램 없어지면서 몰 단위로 나왔는데 대략 0.984몰 정도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분해돼서 이제 기체, N2 기체를 만들어냅니다. 자, 반응식 다시 들여다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듐 아자이드 2몰이 반응하면 질소 기체 3몰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 2대 3의 비율이 여러분들 보이실 텐데 0.984몰의 소듐 아자이드가 반응하면 질소는 얼마 만들어져요? 곱하기 2분의 3 하면 대략 계산값이 나옵니다. 한 1.48몰 정도의 N2가 만들어지네요. 됐죠? 자, 그럼 끝났어요. N2 기체, 생성된 N2 기체에 몰수가 나왔어요. 양의 단위가 몰의 단위로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얻어야 될 게 뭐예요? 질문에서는 부피를 얻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V는 P분의 이상기체 방정식 써야 되겠죠? nRT입니다. 자, 그대로 대입해서 1.48이 들어와야 되죠? 1.48몰 곱하기 R은 0.08206 리터 ATM per 켈빈 몰이고요. 온도는 얼마예요? 곱하기 온도는 80도입니다. 80도니까 여러분들 80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입하면 안 돼요. 절대 온도로 바꿔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위를 항상 풀이 과정에 적으라는 소리예요. 353.15 켈빈입니다. 얘를 뭐로 나눠요? 압력 833mm HG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쓰면 안 돼요. 지금 이 여러분들 풀고 있는 P분의 nRT 식에 보면 압력의 단위가 ATM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833mm HG니까 어떻게 풀면 되죠? 기억나나요? 760mm HG가 뭐예요? 얘가 1ATM입니다. 따라서 833mm HG는 760mm HG로 나눠버리면 값이 대략 1.096 ATM 정도 됩니다. 자, 대입하면요. 제가 잠깐 계산을 해보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압력을 1.096 ATM을 대입하고 여러분들 단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몰, 켈빈, ATM, 단위 리터 하나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39.1리터 정도 되네요. 자, 여기 만들어진 에어백이 뭐 39.1리터 정도 되나 봅니다. 자, 이 문제는요, 화학 양론풀이지만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왜 필요하고 이딴 문제를 왜 계속 우리가 풀어봐야 되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예제이지만요,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에어백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에어백에 들어가는 소듐 아자이드 물질의 양을 제어해서 원하는 사이즈의 에어백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화학은 이러한 역할을 생활 속이나 또는 다양한 기술 속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러한 예제 문제 풀이를 통해서 예측이 가능하고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화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만 풀려고 하지 말고 이게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라는 뜻에서 제가 한번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기체 화학 양론 예제 풀이에 집중을 해 보았고요. 간단한 예제 몇 개로 연습을 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화학을 설명한 문장으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화학적 표현으로 전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화학적 표현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균형이 맞추어진 화학 반응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물질의 양을 여러 가지 물질의 양을 표현하는 개념들이 있을 텐데 그 단위를 몰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기체의 경우에는 이상기체 방정식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반응식을 바라보면서 물질의 반응 비례를 파악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화학량론, 특별히 이제 기체에 해당하는 화학량론에 대한 예제 문제를 풀었는데 이 화학량론은요, 지금 3장에서 먼저 다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5장에서 기체에 특화된 화학량론으로 PV는 nRT와 혼합해서 다루어졌습니다. 자, 이 화학량론은요,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5장 이후에도 다양한 화학 반응을 다루는 데서 화학량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단단하게 해서 앞으로도 나오는 화학량론 예제에서 쉽게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